사람들과 잘 지내고 왔는데도 집에 돌아오면 이상하게 녹초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웃고 대화하고 분명히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문을 닫는 순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보다가 이유도 모르게 그냥 지쳐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 핸드폰도 보기 싫고 누군가에게 연락하기도 싫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상태. 그런데 막상 가만히 있으면 또 무언가 허전합니다. 채워야 할 것 같은데 뭘 채워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싫은 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 사이에 오래 있으면 숨이 막힙니다. 그런 자신이 어딘가 이상한 건 아닐까? 나만 이런 건 아닐까?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동안 끊임없이 조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 표정이 어두워지면 이유를 먼저 찾고 분위기가 어색해지면 자신 때문인가 생각하고 말 한마디를 하고도 집에 돌아와 다시 떠올립니다. 그때 그 말이 괜찮았을까? 혹시 상대가 불편했던 건 아닐까? 대화는 이미 끝났는데 머릿속에서는 그 장면이 계속 재생됩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사실 머릿속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소모합니다. 상대의 말에 담긴 뉘앙스를 읽고 내 말이 어떻게 들릴지를 계산하고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금씩 맞춰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처리 과정이 유독 정밀합니다. 표정 하나, 말투 하나, 침묵의 길이까지. 그것들을 무의식적으로 다 감지하고 거기에 반응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말도 골라가는 사람들. 그러니 같은 2시간을 보내도 어떤 사람보다 훨씬 많이 달아있는 겁니다. 문제는 인간관계 자체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자신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내내 웃고 얘기했는데 집에 오는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분. 친한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도 이상하게 더 외로운 기분이 드는 분. 약속이 잡힌 순간부터 벌써 피곤해지는 분.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보다 약속이 끝난 뒤 혼자 돌아오는 길에서 가장 안도하는 분. 이분들은 게으른 게 아닙니다. 내향적이라는 말 한마디로 설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소모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왜인지 본인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혼란이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으면 지치는데 혼자 오래 있으면 또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가도 막상 약속이 잡히면 벌써 피곤해집니다. 가까워지고 싶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숨이 막힙니다. 이 모순이 너무 익숙한 분 계신가요? 함께 있을 땐 빨리 혼자 있고 싶고 혼자 있으면 또 누군가 생각납니다. 연락하고 싶다가도 막상 연락이 오면 답장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 연락도 안 오면 또 섭섭합니다. 어느 쪽도 딱 맞지 않는 느낌.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연결을 원하도록 태어났고 동시에 자신으로 돌아올 공간도 필요하도록 태어났습니다. 이 2가지 욕구가 동시에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결도 원하고 회복도 원하는 사람. 그 둘의 균형점을 찾는 게 남들보다 훨씬 어려운 사람.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완전히 편하지 않고 혼자 있어도 완전히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 느낌. 내가 뭘 원하는 건지 나도 잘 모르겠다는 그 혼란. 하지만 그건 무언가 결핍된 게 아닙니다. 2가지를 모두 필요로 하는 사람의 아주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유독 이 소모가 클까요? 왜 어떤 사람은 관계 안에서 그렇게 많이 달아 있을까요? 어릴 때부터 분위기를 먼저 살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기분, 집안의 공기, 누군가의 한숨, 작은 표정 변화까지 먼저 읽어야 했던 사람들. 나서기 전에 눈치를 먼저 봤고 내 감정보다 상대의 상태를 먼저 파악하는 게 익숙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관계를 편안함보다 긴장으로 먼저 배우게 됩니다. 반드시 힘든 환경이었던 건 아닙니다. 눈치가 빠른 아이였을 수도 있고 타고나기를 감수성이 예민했을 수도 있고 갈등이 싫어서 먼저 맞추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관계에서 작은 상처를 몇 번 받고 나서 조심스럽게 관계를 맺는 방식이 굳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경로였든 결과는 비슷합니다. 관계 안에서 자신을 조금씩 줄여오면서 상대가 원하는 표정을 짓고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말을 골라가면서
오랫동안 그렇게 해온 사람일수록 사람 사이에 있는 것 자체가 조용히 그러나 깊이 소진됩니다. 이걸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냥 나는 원래 좀 피곤한 편이야 라고 넘어갑니다. 아니면 내가 예민한 편이라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예민한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너무 많이 맞춰온 겁니다. 이건 관계를 포기한 게 아닙니다. 관계 안에서 지쳐온 사람이 자신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다는 건 생각보다 드문 능력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은 것, 누군가 곁에 없어도 무너지지 않는 것, 고요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것, 이게 당연해 보여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무서워합니다. 그 고요 안에서 자꾸 무언가를 채우려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온전히 보낼 수 있는 사람은 그 시간을 통해 스스로를 회복합니다. 외부의 자극이 차단된 상태에서야 비로소 감정이 정리되고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다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하루 동안 쌓인 것들을 조용히 내려놓고 내일 다시 나갈 준비를 하는 시간. 그러니 혼자 있는 시간이 좋다는 건 고립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회복을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를 많이 유지하는 사람이 반드시 관계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적은 관계 안에서 훨씬 깊게 연결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를 필요해서 붙잡기보다 정말 원해서 곁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가 편하다고 해서 연결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연결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가짜 연결에 쉽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과 넓게 연결되는 것보다 한 사람과 깊게 연결되는 쪽을 택하는 사람, 표면적인 관계보다 진심이 오가는 관계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얕은 연결로 자신을 소모하는 것보다 혼자 있는 편이 낫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는 건 세상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다시 견디기 위해 회복하는 방식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그리우면서도 사람 사이에서 지치는 이 감각, 모순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혼자 있는 걸 즐긴다고 해서 외로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알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쓰는 겁니다. 오랫동안 맞춰오고 조율해오고 지쳐온 자신에게 조금은 괜찮다고 말해주셔도 됩니다. 사람이 많은 자리보다 혼자 있는 방이 더 편한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 시간이 당신을 나약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오늘도 이 늦은 시간에 여우를 찾아주셨군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서 여기 계신 건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여울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